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수급 측면에서도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주요 수급 주체가 부재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하루입니다. 자, 코로나19 반사 이익을 누렸던 골프 산업의 호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30 MZ세대가 대거 유입이 되면서 골프 산업 장기적인 성장성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프 관련주들 올해 초 해외여행 재개에 더불어서 성장 둔화 우려에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다만 실적이 발표가 됐죠. 기대 이상의 탄탄한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이슈 짚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골프 인기를 하드캐리하는 건 MZ세대 젊은이들, 특히나 여성 골퍼들입니다. 지난해 비시카드의 골프 업종 이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골프 소비액 증가율은 여성이 42%로 남성 2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20, 30대 이 젊은 층의 골프 관련 소비액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 골프 소비액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2019년 4월에 비해서 2021년 4월의 수치를 보고 계신 겁니다. 10대와 20대, 30대가 무려 308%, 124%, 102%로 세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에 40대와 50대는 55.9%, 23.5% 골프 소비액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골프를 취미로 삼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골프장 매출, 영업이익 또한 증가했고요. 또 내년 골프 산업 규모 자체도 2019년에 비해서는 37%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골프 산업 성장성입니다. 2023년에 9조 2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9년에 비해서는 무려 37%나 올라가는 겁니다. 때문에 IPO 시장 역시 들썩이는 분위기인데요. 골프 호황이 지속되면서 골프와 관련된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에도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VC부터 살펴볼까요? 올해 코스닥 시장 2월에 상장을 한 종목인데요. 골프용 거리 측정기 분야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또 골프존 카운티는 국내 1위 골프장 운영 업체인데 올해 초 인수한 버드우드 CC를 포함해 18개 코스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에 코스피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장 후 몸값이 2조 원대로 훌쩍 뛰어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골프존 커머스는 국내 1위 골프용품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이달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서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증권가는 골프용품 및 골프 의류 시장,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골프 여행 등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요 골프 관련주 올해 예상 실적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초 VC 상장이 됐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 707억 원으로 31.7%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39억 원으로 19.7%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골프존은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죠. 매출 1,53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4.8% 증가한 겁니다. 골프 인구 증가, 리오프닝 확대로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증권사는 골프존의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고 있습니다. 가스텔 바작 역시 골프웨어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1분기 실적은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4%, 순이익은 70% 늘어난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수익이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증권가는 최근 해외 원정 골프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웨어나 골프 용품은 물론이고 스크린 골프 쪽에서도 호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골프 호황에 이 주식시장에서도 골프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반사 이익을 누렸던 골프 업계 산업은 계속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가 51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10% 정도가 골프를 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최근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주가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골프 관련주들 대부분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호실적도 있고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픈이 도리어 좀 이 골프 관련주들을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공교롭게도 골프 관련주들이 물론 골프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가가 상당히 잘 견조하게 현재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2021년 중반 이후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2021년이니까 작년 중반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각국이 엔데믹을 계속 준비를 해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시점과 좀 맞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리오픈이 오히려 이 골프 관련주를 상대적으로 소화시킨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브리핑을 이미 좀 해주셨지만 대표적인 기업 두 곳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관련주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골프존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이 507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무려 78%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FNC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127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21%가량 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골프장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장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와 반비례하게 주가는 좀 답보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산업과 주가가 동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은 좀 디커플링이 조금 디커플링이 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오프닝이 진행되게 되면서 국내 같은 경우에 골프장을 이용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나가는 수요도 많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주가에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도 이제 해외 여행을 계획하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시겠지만은 해외 격리 면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나가는 수요도 많을 거고요. 골프 여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은 이게 악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악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또 팬데믹 때는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은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황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발생이 됐다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제주도 쪽에 그 골프장 내장객 증가율도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별 증가율을 보게 되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95.6%,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는 12.3%, 4월달 같은 경우는 7%.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엔데믹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 골프장 내장객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골프장 이용객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이지 이용객 증가율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어찌 보면 해외의 어떤 골프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건 좀 우스갯소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 골프 산업은 잘 되고 있지만은 주가는 좀 별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골프장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삼의 정재봉 회장 같은 경우도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을 가지고 있는데 골프장 매출액이 2013년 대비해서 2021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장 토지 가격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의 영향이 골프장도 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박근식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토지 가격이 장부가액이 1,000억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웅진의 윤석금 회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골프장 토지 가격이 한 1,000억 정도 급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골프장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골프 산업에서 이 골프 관련주들이 물론 수익이 났었지만은 이런 골프장 주가보다는 실제로 골프장 사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어떤 현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골프 산업과 주가는 지금 이제 비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골퍼는 미국 골퍼보다 골프 의류에 무려 7배나 비용을 지출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 백화점의 매출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 대표적인 골프웨어 브랜드로 꼽히는 카스텔 바작의 실적이 여타 다른 의류 브랜드에 비해서 좀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죄송하게도 제가 골프를 안 치는데 지금 골프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그런데,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하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장비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아마 골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도 그렇고, 그리고 이 골프 할 때 착용하는 이 의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서 이 골프에 관련된 종목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그 말씀하셨듯이 뭐 다른 여타 종목들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카스텔 바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실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때문에 적자가 좀 발생이 됐었고요. 근데 그 적자가 올해 1분기까지도 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주가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카스텔 바작의 부진한 배경은 첫 번째는 실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적자를 얼마만큼 빨리 턴 어라운드 시키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골프웨어 시장이 조금 과당 경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가 얼마만큼 빨리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그 3월 달부터 월 매출이 어쨌든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출 증가로 인한 어떤 수익성 개선도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살짝 좀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 좀 드리긴 했는데 3월 달부터 월 매출이 현재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일단 골프 산업의 어떤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당 경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작년만 하더라도 그 골프 브랜드가 60개 넘게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골프 브랜드를 보게 되면 200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그 연도별 국내 골프웨어 시장 규모인데요. 2010년부터 안정적인 이제 우상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조 원대 시장이었고, 그리고 2018년, 2019년은 4조 원대 시장, 2020년, 2020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5조 원대, 그리고 올해는 6조 3천억 정도의 시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골프웨어 시장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브랜드 출시 속도는 너무나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서 조금 비동자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6조 3천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6조 3천억을 단순 계산으로 200으로 나누게 되면은 300억 정도 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업체당, 한 브랜드당 뭐 3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적에 큰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게 되면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은 이 과당 경쟁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무래도 고가 브랜드로 어떤 시장 쏠림 현상,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카스텔 바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중가 브랜드라고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고가 브랜드인데, 아무래도 이 골프웨어 같은 경우도 고급화 바람이 좀 불게 되면서 고가 브랜드의 어떤 선호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도 이 카스텔 바작의 좀 부정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뭐 카스텔바작이라는 회사는 괜찮긴 하지만 세 가지 어떤 부정적인 요인은 첫 번째는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과당 경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가 브랜드의 어떤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빨리 해결을 해야 아무래도 부진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당분간 2분기까지는 최소한 2분기까지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하면서 기업 공개를 준비하던 기업들 상장 철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이제 올해 기업 공개할 것이다, 골프 관련 업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순항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IPO 시장이 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듯이 그 골프전 카운티라든지 그리고 골프전 유통 이런 회사들이 하반기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장하고 난 뒤에 주가 흐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또 로또와 좀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장 당시에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100가지가 넘는 요인들 중에서 한 가지로 인해서 주가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상장 당시에 어떤 시장이란지 그리고 그 종목이 포함이 된 업종이 됐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뭐 상장 이후에 소위 말하는 나상상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시장 여건이란지 업종 여건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게 된다라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아무래도 상장하고 난 다음에 흐름은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들의 어떤 초반 분위기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 대부분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라는 건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조금 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좀 판단이 드는 이유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 IPO가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을 좀 시장에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IPO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IPO는 안 좋다라는 시장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PO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어쨌든 모회사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이 IPO를 하기 자회사였던 가치가 부합이 된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IPO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제가 봤을 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PO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IPO 관련 종목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보편적 지금의 어떤 현상을 확인해 봤을 때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좀 안 좋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KT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이 아니고 현물 출자를 선택했다는 부분도 좀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조금은 이 따상 같은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프 관련주도 다양한 분야가 있죠. 골프웨어, 스크린 관련 업체도 있고 골프 관련 용품 등도 있는데 골프웨어 쪽을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는 게 바로 아웃도어 업계라고 하는데 2000년 이후로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을 이어오다가 아웃도어 시장은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출혈 경쟁으로 한풀 꺾이지 않았습니까? 골프 산업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혹시 관련해서 탑픽 종목 있으시다면 좀
좀 주목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두 번째 질문에서 어쨌든 그 브랜드들의 어떤 출혈 경쟁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출혈 경쟁이 아웃도어 시장을 좀 위축을 시켰듯이 뭐 골프웨어 시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조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을 하신 대로 진짜 이 골프웨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브랜드 출혈로 인해서 위기감이 좀 조성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조정기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앞 질문에서 언급이 잠시 되긴 했는데 고가 브랜드가 어찌 보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가 브랜드에 대한 수요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소비의 어떤 양극화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과당 출혈 경쟁과 소비라는 이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저가 브랜드와 그리고 고가 브랜드 나뉘는 이 양극화 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황에도 고가 브랜드는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우리나라 사람 성향을 좀 봤을 때 이 고가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자동차 시장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비쌀수록 차가 더 잘 팔려요.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독일 3사라든지 독일 3사 선호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고가 브랜드가 잘 팔리기 때문에 고가 브랜드 수요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리스 FNC라는 종목을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벤도 화재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아마 크리스 FNC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리제이츠, 핑, 팬텀, 마스터버니 같은 어떤 브랜드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고가 브랜드에 대한 판매도 앞으로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는 좀 견조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성장세를 보이는 골프 산업 관련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국내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장 키포인트와 함께 듣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거는 전일 이제 미국 미증시의 이제 상승을 우리 시장이 누리지 못했다는 게 좀 다만 좀 아쉽고요. 대중 관세 철폐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대만 쪽에서 반대 얘기 나오고 타이 무역 대표부 쪽에서도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하루 만에 좀 무색하게 됐고 또 오늘 이제 시장의 좀 가장 큰 하락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단은 그 나스닥 3번이 빠졌다는 거죠. 그 스냅 같은 경우가 가이던스 하향으로 인해서 지금 한 3% 정도의 급락이 나오고 이게 이제 SNS 기업들 특히 메타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급락이 이어지면서 나스닥 선물이 거의 2% 가까이 1.83% 정도 하락 중에 있고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의 하락을 더 키운 거는 바로 이제 반도체 종의 주가 약세입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약세인데 이게 이제 중국 기업 BAT라고 해서 바이두라든가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의 오더컷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좀 루머로 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주문량 축소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유가 나타나면서 PCB라든가 반도체, 장비, 소재, 소모장 할 것 없이 전체 기술주 섹터가 다 하락이 나타났고 이건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 상당히 가장 강했던 2차 전지 섹터로도 지금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런 정보들을 합쳐 보면은 일단 그 오더컷 이슈는 일단 어느 정도 루머로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의 한 11% 정도의 주문 축소 이슈는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 이게 지금 자꾸 확대 해석이 됐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중국 정부라든가 통신사들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이미 상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북미의 이제 CSP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신규 CP가 나오죠. DDR5 수요에 맞춰서 오히려 지금 주문이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좀 그런 의지가, 그런 해석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루머의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하락은 좀 견뎌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을지 6가지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키워드 주셨고요.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미국 인디애나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합니다. 또한 산업부, 한국전력 역대급 적자에 전력 구매 가격 상한제 도입할 것이다라고 전해졌는데요. 관련 키워드 꼽으셨고요. 해상 운임 키워드,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운임이 18주 만에 반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말레이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라서 국내 닭고기 가격 급등을 이유로 오는 6월부터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키워드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일장, 미국장에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키워드 선정하셨습니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다스코, TCC 스틸, 한국전력, 페노션, 하림, 신한지주 중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3가지 종목 드립니다. TCC 스틸, 한국전력, 페노션에 대한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예, 삼성 SDI의 미국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TCC 스틸을 들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은 고일가요, 스탑일까요? 네, 그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뭐 밸류가 다른 그 2차 장비 업체들에 비해서 밸류가 부담이 없는 상태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도 현재 PER 8배 수준 정도고, 내년 기준으로 6.5배 정도니까 뭐 장비라든가 소재 부품 업체들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이 이제 먼저 셀 업체들이 좀 최근 반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양극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리콘 응급제라든가 신희태 도전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신고가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끌어줬는데, 보통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오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이 움직이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장비까지 움직이고 나서는 이제 소모성 이제 부품 단 업체들이 움직이는데, 동사가 이제 그런 소모성 부품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 사업 자체도 사실 되게 매출이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동사 이제 그 신사업이 그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삼성 SDI라든가 이런 셀 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질수록 동사의 이제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인데, 2차 전지 업체로서의 밸류를 완전히 제대로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워낙 이제 현재 PER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PER 10배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저가 매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의견 드리겠고, 매수는 오늘 장이 조금 흔들리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다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증권사 무서주가가 오늘 한 2만 원까지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충분히 더 업사이드는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TCC 스틸은 그 의견 주셨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급 적자의 구매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으로 한국전력을 주셨는데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한국전력도 일단 그 의견 드리겠고요. 이게 오늘 이제 그동안 한국전력이 사실 적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를 좀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력 구매 가격 상한제를 좀 도입을 했다는 이슈가 나왔고, 오늘 이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도 3% 이상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대략 뭐 트레이딩권에서는 25,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여러 걸 있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이게 이제 가격 전가를 이제 그 전력 생산 단가가 올라갔을 때도 불구하고 가격 전가를 소비자에게 하지 못하는 거를, 이게 반대로 이제 그 도매 업체들한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도매 업체들한테 좀 전가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 당국 자체가 한국전력에 대한 회사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들이 확인되어 것이고, 다만 이제 여기 피해주들이 있죠. 뭐 SCG 에너지라든가 이런 관련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자기네 마진을 뺏기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전력이 상승을 하는 반면에 관련 피해주도 같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한국전력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25,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보고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전력은 정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고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해상 운임 가격이 18주 만에 반등했다라는 키워드로 꼽아오신 종목은 바로 페노션입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펜오션도 일단 고견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펜오션이 HMM이랑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거의 계속 사실 해상 운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빠졌었거든요. 거의 18주가량 계속 빠져서, 관련 해상 운임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펜오션 같은 경우가 HMM 대비해서도 꾸준하게 더 많이 올라갔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건화무선에 대한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좀 강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좋고, 의외로 지금 펜오션이 계속 이 시장 예상보다 실적 계속 좋습니다.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지금 굉장히 비다이 지수가 워낙 좀 강한 흐름에 있기 때문에 2분기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HMM이나 펜오션을 지금 같이 좀 보시더라도 펜오션 움직임이 확실히 강한데, 다만 이제 펜오션이 오늘 현재 주가 흐름이 아까 지금 정고점까지 갔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 좀 들어갔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는 보다도 일부 기간 조정을 좀 견뎌내시고 추가적으로 신고가 위에 8,920원을 넘어가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 좀 수급이 강합니다. 기관이라든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매수에 강하게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쉽게 나갈 수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여기서 따라 붙지는 못하더라도 정고점 이상을 좀 보고선, 만약에 이제 8,920원 넘기지 못하면 거기서 차익 실현하시고, 넘긴 다음에는 좀 더 보자라고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개별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가지 특징주를 꼽아보는 시간인데요. 앞서서 다른 여타 3가지 종목을 더 주셨었는데 저희 금융주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융주가 들썩였다라고 분석이 됐었는데, 오늘 국내장에서는 그렇게 큰 힘은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사실 흐름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신한주주라든가 KB금융 그런 종목들은, 특히 이제 신한주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좀 선호하는 종목이고, KB금융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 탑픽이라고 보는데 상당히 약하죠. 그래도 이제 최근에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모아가면서 배당 수익도 기대를 하는데, 지금 금리가 치고 가다가 밀렸기 때문에 금융주를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금리 계속 인상한다 그러면은 금융주의 수혜는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워낙 배당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으로 연간으로 장기 투자하셔도 내가 이제 큰 자금을 묶지는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성은 제거할 수 있는 거니까 금융도 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갖고 계시다면 배당 받으면서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인상기에 배당 매력까지 부각되는 금융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장 마감을 3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1.5% 내리면서 2,607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중 흐름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2,638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흘 만의 하락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2,610선도 붕괴가 되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보실까요? 오늘 수급 주치는 개인만이 홀로 나타났습니다. 5,765억 원 순매수를 기록 중이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951억 원, 3,000억 원 넘게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시죠. 1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 전 종목이 하락세인데요. 삼성전자 특히 2% 급락하면서 66,500원의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옵니다. 3.5% 하락한 10만 9천 원 선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까요? 네이버, 삼성, SDI 오늘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역시 4%대 급락이고요. 현대차, LG화학, 카카오까지 일제히 하락입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오늘 4% 가까이 더 내리면서 이제 주가는 26만 6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오늘 조정이 나오네요. 1.6% 하락한 15만 5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낙폭을 더 키웁니다. 2% 가까이 내리면서 866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도 일중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881포인트로 시작이 됐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더 키워가고요. 1.94% 내린 866.44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74억 원 매수 우위가 기록 중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271억 원, 455억 원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1위부터 5위까지 전 종목이 약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3% 조정이고요. 그간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LNF 역시 하락장 분위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2.71% 내리면서 26만 9,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카카오 게임즈까지 1에서 3%대 조정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 더 보시죠. 이 중에서도 빨간불 켠 종목은 하나도 없는데요.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첨보는 2.46% 하락이고 리노공업이 3.55% 내리면서 16만 3천 원 선 거래가 됩니다. 위메이드의 주가 역시 2.9% 하락인데요. 게임주 흐름 좋지도 못합니다. 7만 3천 원 선 거래됩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오늘 장은 흐름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서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도 지금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을 텐데요. 조언을 드려야겠죠.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럴까봐 며칠 전에, 예전도 아니고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현금화 대응을 20-30%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월요일 날에서도 현금화 대응 30% 하라 그랬습니다. 아직 시장이 하락은 시작된 건 아닌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2,700을 못 넘어갈 것 같아서 결국은 시장이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질 건데 아직 하락 시작은 아직 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도 현금화라 그랬고요. 오늘 아침에서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고기 관련주를 하라고 그냥 닭고기 관련주, 뭐 소고기 관련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안 남을까 봐 고기 3번을 언급을 하면서 고기 관련주를 하라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에 사료 관련주 다음으로 움직일 게 그거다라고 강하게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급등했죠. 할인 마니커. 그래서 급등하자마자 제가 노란톡방에서 뭐라 그랬냐면 팔아라. 다 올라왔다. 팔아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 팔아라고 했었던 문자 내역도 9시 11분 사이에 매도하라고 문자 내역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료 관련주 순환하는 마지막 종목이었던 고기 관련주마저도 매도를 했다면 이제는 현금화를 한 50% 해놓고 놀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종목들 많이 빠져서 조금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걸로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하락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제 하락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한번 흔들린다. 그러면은 내일 우리나라에서 2,600이 깨지겠죠. 하락 10단계 중에 1단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직 2단계, 3단계도 출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물론 현금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노란톡방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금화가 안 되어 있으면 10배 고통으로 이제는 찾아올 거고요. 현금화가 되어 있으면 10배의 기회로 찾아올 겁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계속 지난주에서 그 신의 한수 아니면 공개방송 이런 데서 계속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주말 그러니까 28일, 29일 제가 대구부터 옵니다. 대구, 부산, 토요일에 강연회가 있는데 이 전에 한번 시장이 급락할 것 같다. 급락하면 엄청난 기회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미 대놓고 했습니다.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 빠지는 거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져야 돼요. 와장창 빠져버리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코로나 때도 종목들 바닥에 하도 많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바닥에서 100% 먹는 게 너무나 쉬웠죠. 엄청난 기회예요. 그래서 현금화를 지난주 신한수에서 계속 현금화를 해라. 어제도 현금화해라. 오늘도 아침에 현금화해라. 할인 급등했네. 빨리 팔아먹어라. 뭐 이런 얘기 계속 아침에. 이거 다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다 증거자료 있으니까 뭐 신한수를 돌려보시든 생방송을 돌려보시든 실전 매매 돌려보시든 계속 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열심히 팔았다면
계속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일단 2,600 무너지게 되면 내일 저점이라고 사면 안 됩니다. 2,550 깨지나 안 깨지나 지켜봐야 돼요. 만약에 2,550이 안 깨지면 잠깐의 반탄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또 빠질 겁니다. 반등 살짝 끄다 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2,400 내려옵니다. 2,400이 바닥이냐? 그거는 아닌데 그때쯤 됐을 때 제가 뭐 좋은 얘기를 하나 해줄 테니까 어쨌든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대구, 부산으로 이제 지방 강연에 가니까 많이들 찾아오시고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제 또다시 여러분들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주식을 내부터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금화를 잘 돼 있다면 시장이 더더욱 빠지면 빠질수록 엄청난 기회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현금화 돼 있는 사람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어제도 오늘도 현금화 대응 잘해놓은 사람들은 이제 돈 벌 생각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 그러면 2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할인부터 보겠습니다. 할인 많이 커.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에 이제 힌트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아침에 시간회에서 장전이죠. 장전 시간회가에서 상한가를 2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데 아침에 장전에 상한가 2개 들어간 종목이 있다. 그 종목이 앞으로 사료주 다음으로 급등할 거다. 종목명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게 할인하고 마니커입니다. 아마 방송 TV 시청하시는 분들도 기억이 날 거예요. 시간 외의 호가에서 할인하고 마니커가 시간 외에서 2개가 상한가를 나란히 갔는데 그래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들 봐라. 뭔가 꿍꿍이가 있는데 근데 차트 모양이 좋아요. 그래갖고 목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도 지난주에서 이제 요거를 그 신의 한수 소통 방송에서 고기 관련주를 사라. 다음엔 닭고기가 가겠지, 소고기가 가고 이쪽이 가겠지, 뭐가 가겠느냐라고 힌트를 드렸던 건데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왜 갔나를 봤더니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 단기 목표치 4,000원 받던 거예요. 4,000원 왔죠? 그럼 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싹 먹었을 때 아침에 팔라고 얘기했고요. 9시 11분서부터 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 11분 이후서부터 해서 오히려 더 급등을 했어요. 여기가 9시 이제 5분 사이고 여기가 그쵸? 11분. 여기서부터 팔라고 했었네요. 근데 아침 1분부터 팔았어요. 그러니까 11분에 이제 매도 완료가 된 거고요. 9시 1분서부터 매도 사인이 나갔던 겁니다. 9시 1분. 그것도 증거자료 다 노란톡방에다 올려놨는데요. 9시 1분, 그 다음에 9시 7분, 그 다음에 9시 11분인가? 하여튼 문자 3개 보내는 거 있는데 이렇게 올라올 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올 때 팔아야 된다라는 제 얘기가 지난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얘기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반등 주면 또 떨어질 시장이기 때문에 먹으면 팔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먹었죠. 팔아야죠. 끝. 그러면 할인이 또다시 올라오느냐?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드리자면 이제 매수는 가격을 밑으로 많이 내려야 됩니다. 많이 내려서 한 2,600원까지 내려본 다음에 쭉 떨어지면 이쯤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함부로 사지 마세요. 1,700원, 1,500원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반토막이 날지, 열토막이 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건들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잘 팔았으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니아인데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기상청에서 올 여름도 쉽지 않다, 덥다. 불볕더위가 이제 기록적인 폭염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뭐 매년 해 이제 맨날 그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뭐 올해도 그렇다 그러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기상청이 발표한 6월, 8월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후까지 평년 비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기록적인 폭염이 전망이 된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더울 겁니다.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곡물 가격이 안 그래도 더 폭등하게 생겼는데 지금 그러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다른 곡물들도 이제 다 말라 죽거나 가뭄이나 아니면은 온도가 50도가 올라가는 저기 미국이나 저쪽에 뭐 다른 나라들 작년에 50도 넘게 올라갔죠. 그러면은 옥수수나 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제대로 자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곡물 이게 난리인데 그러면은 걔네들은 주식이 올라가느냐? 아니요. 시장 빠지면 걔네들도 폭락합니다. 나중에 반토막 나거나 뭐 반에 반토막까지 완전 쪼그라들어갖고 완전 많이 빠지면 바닥에서 주워 담으면 돼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번 주 강연에 있으니까 이번 주 강연에서 대구, 부산 이번에 강연에 오면 사료 관련주를 어디까지 쪼그라들고 어디까지 내려오면 사면 되는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사면 안 돼요. 지금 샀다가는 마이너스 50% 만나볼지 마이너스 70% 만나볼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저점이 어딘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는 호재가 돼서 다시 움직이긴 하겠지만 지금은 장이 빠지게 되면 일단은 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대주산업.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지금 바닥에서 1960원에서 지금 186%의 수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팔아도 엄청난 수익이에요. 근데 팔아야 됩니다. 팔았다가 밑에서 3,000원이나 2,000원이나 이런 데 다시 싸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손톱만큼 남겨놓는 오징어 다리 남겨놓는 거는 뭐라고 하질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70점 미. 내일 이제 깨지 시작하면 이제 60점으로 바뀝니다. 자, 매수 포인트는 65점 양, 그리고 급등주들 50점 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얘기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장중 전략자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